영화배우 정우성 씨처럼 혼외자 출산하게 되면 이런 분들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받을 수 있습니다. 문가비 씨가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높네요. 문가비 씨 당첨 확률 높습니다. 문가비 씨 공공임대주택 청약하면 당첨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관수술하면 특별분양 줬습니다. 그 시절에는. 1년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지금 바꿔라. 바꾸는 게 좋겠다. 굳이 뭐 옛날 통장 가지고 있을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안에 전환을 다 하셔라.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하라. 근데 나는 요 정보를 받았다. 유튜브를 보고 25만씩 올렸어. 그럼 난 내 친구를 이기죠.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이렇게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일단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소개하는 방송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업력이 어느 정도 되셨죠? 저는 부동산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가늘고 좀 길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은데 아마 제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터넷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 아마 살아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인간이 2006년부터 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최근에 많이 활동한 줄 아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업력이 어마어마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자,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청약의 인정 범위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청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당첨이 돼야 말이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PD님은 당첨이 됐다는데 아무래도 전생이 이순신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청약 제도가 1977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관수술하면 특별분양 줬습니다.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주 포커싱은 신생아한테 갑니다. 출산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청약 제도가 또 개편이 돼요. 계속 바뀌어. 이게 대학 입시 제도보다 더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 그래서 그 책이 여름에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방송 나와서 이 책 몇 달 안에 이거 무용지물 된다? 개편되면 책 다시 개정해야 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첫 번째, 청약통장 전환이 허용됩니다. 청약통장? 종합통장 하나 아니야? 라고 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통장이 3개가 있었어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우리가 아파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아파트가 있고 공공주택이 있고 민간주택이 있어요. 공공아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LH가 짓는 거. 민간이라고 한다면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이런 민간아파트. LH 같은 공공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청약저축은 공공만 돼요. 민영아파트들은 청약부금, 예금 두 종류가 있는데 부금은 뭐냐면 적금이에요. 매월 얼마씩 넣는데 전용면적 8사 이하 중소형만 가능해요. 청약 부금은. 청약 예금은 예금이에요. 돈을 한 번에 넣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면 모든 면적, 중대형, 대형 면적과 소형 면적을 다 할 수 있는 민영 아파트들만. 복잡하죠. 이게 있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 너무 복잡해. 됐고 한 개로 해. 종합통장, 주택청약 종합통장 이제 한 개가 공공과 민영을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통장이 4개 있죠? 4개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아빠는 청약 저축이야. 공공 아파트만 분양해요. 엄마는 청약 예금 가지고 있어. 민영 아파트만 돼. 근데 삼촌은 청약 부금을 가지고 있어. 전용 8사 이하 민영만 돼. 아들은 청약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어. 민영, 공공 다 돼. 복잡하니까 이거 왜 전환시켜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자 남편은 공공이라고 했죠. 청약 저축을 매월 10만 원씩 20년을 넣었어요. 부인은 청약 예금을 넣었어요. 20년을 300만 원 넣고 20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LH에서 아파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 둘 다 청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LH 아파트가 남편 또 청약, 부인 또 청약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물론 부부니까 일심동체지만 친구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20년 동안 10만 원씩 청약 저축을 계속 집어넣었는데 내 친구는 원래 예금, 민영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예금이었는데 같이 경쟁을 한다?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 쟤를 끼워줘? 또 반대로 민영 아파트 청약하게 되면 내가 넣으면 친구는 그러겠죠. 야, 너 원래 공공이었는데 왜 일로 들어오니? 이게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전환을 못 해줬는데 10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하게 해줍니다. 그럼 전환하면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야, 너는 과거 청약 저축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 전환 시점부터 네가 넣은 것만 민영, 공공 둘 다 인정해 줄게. 그러면 기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뒤에는 인정 안 하고 뒤는 인정 안 해주고 앞에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기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필요 기간. 예를 들어서 저는 저축을 넣었으면 LH에 넣게 되면 저는 20년을 다 인정받는 거고요. 예. 민정을 넣게 되면 전환하고 1년이 지나면 1년만 인정받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1년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지금 바꿔라. 바꾸는 게 좋겠다. 굳이 뭐 옛날 통장 가지고 있을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안에 전환을 다 하셔라.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환하라. 근데 청약 저축을 가진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하면 이제 금리가 좀 높아요. 종합통장이 금리가 좀 높긴 한데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주가 바뀌게 되면 증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제 증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10월 1일부터 1년간 전환된다. 요게 첫 번째 변경되는 내용이고요. 11월 1일부터 또 뭐가 바뀌냐면 아까 공공통장들 LH 아파트를 넣을 때는 10만 원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종합통장 넣을 때 아마 안내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월 납입할 수 있어. 50만 원 넣잖아요. LH 아파트 청약할 때는 50만 원 인정을 안 해줍니다. 10만 원만 인정해 줍니다. 나는 50만 원씩 1년 넣었으면 60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만 인정해 줘요. 그럼 내 나머지 돈은 됐고 그건 네가 넣은 거고 우리는 10만 원만 인정해 줄게. 그게 납입 인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오래 넣어야 돼. 그리고 50만 원 넣으면 LH 아파트 청약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오래 넣는 게 유리해요. 50만 원 넣을 필요가 없었어. 근데 앞으로는 25만 원. 11월 1일부터는 25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10만 원씩 자동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25만 원 올릴까 말까? 10만 원은 좀 부담이 없는데 25만 원 매월 넣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25만 원 큰 돈인데 예를 들어서 알바해서 100만 원 버시는 분의 1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을 미래를 위해서 넣어라. 굉장히 부담되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제 작전을 짜야죠. 나는 LH 같은 공공 분양을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25만 원 넣어야 돼. 왜? 내 친구는 10만 원 계속 넣고 있는데 나는 25만 원 올렸잖아요. LH 아파트 같은 공공 아파트는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인정 금액이 10만 원씩 올해 나는 10만 원씩 10년을 넣었고 내 친구는 9년을 넣었다면 내가 당첨이 돼요. 왜? 금액이 높으니까. 근데 앞으로 25만 원 올리면 내 친구는 계속 10만 원 넣었는데 내 친구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몰라. 근데 나는 요 정보를 받았다. 유튜브를 보고 25만원씩 올렸어. 총액이 많아지면은 기간은 짧아도 당첨될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그럼 난 내 친구를 이기죠. 공공을 원하는 분들은 25만 원 넣고 나는 공공 아파트 싫어. 나는 그냥 민영 아파트 할래. 라고 하면 민영 아파트는 최소 금액이 있거든요. 한 번에 넣어도 돼요. 그러면 서울에는 최대 1,500만 원. 까지만 넣으면 아무거나 청약할 수 있어요. 민영 아파트들은. 그러면 1,500만 원까지만 넣고 더 이상 입금 안 하셔도 됩니다. 민영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점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전생에 나라를 보여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하는 거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좋죠. 근데 네. 청약이 또 내 집 마련하기 좋거든요. 계약금 10%만 내죠. 입주할 때 3년 정도의 시간을 벌죠. 3년 동안 돈을 모을 수도 있죠. 중도금 대출 나오죠. 입주할 때 안 되면 전세를 돌려서 전세금으로 하면 결국에는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한 40% 정도의 돈만 마련하면 되니까 3년 동안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분양가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를 결국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더 저렴하고 어떻게든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하셔도 좋겠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자녀 출산하면 신생아, 지금 신생아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공공임대주택도 기존에는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들도 있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도 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순위가 있어요. 신생아 쭉 순위가 있는데 아마 이달 말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아기를 놓으면 최우선으로 먼저 떼주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결혼 안 하고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배우 정우성 씨처럼 혼외자 출산하게 되면 이런 분들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받을 수 있습니다. 문가비 씨가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높네요. 문가비 씨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문가비 씨 공공임대주택 청약하면 당첨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네. 결혼하고 아기 놓는 것도 좋지만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됐고 아기만 낳아. 아기만 제발 좀 낳아줘. 출산율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해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청약이 정말 당첨되기 힘들지만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1순위는 신생아. 추가적으로 청약을 꼭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특별공급, 일반공급이 있거든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공급은 이제 민영 아파트들은 가점제, 공공 아파트는 납입 총액으로 합니다. 두 개가 다 청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신혼부부냐,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은 생애 최초냐, 아니면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탈북민이냐. 탈북민도 기타 공공기관 추천이라고 해서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 됩니다. 특별공급 요건이 되면 특별공급도 신청하고 일반 공급 가점제도 신청하면 둘 다 당첨이 되면 특별공급 우선, 둘 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두 개 다 살려야 되고. 그럼 이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건 생애 최초가 가장 높아요.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당첨 확률이 쉽지 않고, 물량 배정은 작은데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게 뭐냐면 노부모 부양. 이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효의 나라인데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부모님 모시는 분들은 3년 동안 모시면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최근에 만점자가 3명 나왔거든요. 반포. 네, 만점이 84점인데 만점 84점을 받으려면 7인 가족이어야 돼요. 무주택 15년, 통장 가입 기간 15년, 7인 가족. 7인 가족이 되려면 나 포함해서 자녀가 3명, 부인, 부모님 2분 모시고 무주택으로 전세집에 15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애 3명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전세에 산다고 하면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당첨되기 전에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3명이나 나왔다. 난리가 나잖아.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민원이 빗발치니까 전수조사 나오니까 당첨되신 50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청자들은 합법적인 투자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노부모 부양이 확률은 높다.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 모실 것 같으면 등록 등재하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모시고 3년 지나면 노부모 부양 청약할 수가 있고 가점제 일반 분양도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고, 신도시 같이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거주자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에 만약에 하남 교산 신도시가 나오게 되면 하남시 거주자들한테 30%, 경기도에 20%, 나머지 50%를 배정해 주니까 하남시 거주자들 유리하겠죠. 남의 떡 크다고 보지 말고 자기 지역에 나오는 물량 위주로 좀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갑이 씨랑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엄청나게 높을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웃자고 하는 소리지 뭐 빠져사.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조건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소득 상관없이 고소득자라도 애만 낳아라 제발. 혼외자 3명 낳아도 된다. 끝으로 자, 두 가지 중에 뭘 고르는 게 유리한지, 청약을 할까요? 영끌 매입을 할까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청약, 매매, 경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경매가 좋습니다. 매매가 좋습니다. 청약이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맛있는 짜장, 짬뽕, 볶음밥이 있는데 왜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은 짜장, 내일은 볶음, 모레는 짬뽕을 먹어야죠. 그러면 청약은 좋은 거 나오면 계속 넣습니다. 당첨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선생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청약을 하셨어요? 한 2번? 아니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2번 청약하고 되냐고요. 제 주변에 1주택자인데 1주택자들도 추천 물량은 됩니다. 일반 분양 중에서도 가점제가 있고 추천 물량이 있어요. 추천 물량은 1주택자도 청약이 됩니다. 확률은 떨어지죠. 뺑뺑이니까. 추천 물량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1주택자가. 2021년에 분위기 그렇게 뜨거울 때 몇 번 청약하신 줄 아십니까? 몇 번이에요? 67번. 야, 의지 양국에 끈기네요. 이 정도는 해야지. 1주택인데. 그러니까 청약은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좋은 거 위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 강남 3구, 용산구나 공공택지들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세권 주변이거나 브랜드 아파트들 주변 시세와 분양가가 비슷하다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당첨은 잘 안 되겠죠. 꾸준히 청약을 하시고 묻지마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역세권 주변에 브랜드 아파트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하시고, 또 경매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면 물건이 막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입찰을 해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거 나오면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고, 매매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뭐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고, 기다리고 싶은 분들은 좋은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돈 줄 테니까 하나 사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라 그러면.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빠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돈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썼다. 너 형이 다 가져갔다. 네 거 없어?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라고 하면 그냥 매매.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데 청약 넣어서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그럼 경매를 하든 매매를 하든 집을 사야죠. 그래서 사야 되는 분들은 사시고, 그런 과정에서도 좋은 청약이 나오면 계속 청약하시고, 1주택이 돼도 추천 물량이 있으니까 청약하시고, 경매 좋은 거 나오면 또 경매 잡고, 돈이 부족하면 팔고 경매집으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의 문을 한 개만 열지는 말자. 저는 모든 문을 열고 다 트라이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복수 당첨되면 행복한 고민이네요. 복수 당첨되면 하나 포기하면 되고, 그러니까요. 돈 있으면 네, 2개 다 하고. 우리 과거에 그 2기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2012년, 11년도 막 이때 분양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상담했던 게 부부가 동시 청약을 해서 다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막 올라갈 때 같으면 고민도 안 하는데 그때 분위기 좀 안 좋았잖아요. 막 집값 떨어질 때니까 큰일 났다고 장난 삼아서 넣었는데 둘 다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왔다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돈 받고 상담을 했다니까. 그거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팔지 마시고요. 능력이 되면 두 개 다 가져가시고 죽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둘 다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 두 분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전화 왔나요?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는 기쁩니다. 항상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